엑셀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영상은 중고 바이크 고르는 방법, 이렇게만 고르면, 이 정도 지식만 알고 선택을 하게 되면 실패하지는 않는구나 라는 팁을 알려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내가 어떤 바이크를 사겠다 모델을 정해놓고 바이크를 실제로 보러 갔어요. 가서 실물을 딱 봤을 때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요. 너무 멋있거든. 이때 냉철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바이크에 눈이 뿅 가버리면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냉철하게 내가 뭐뭐를 확인해야 되겠다라는 거를 용쓰리 영상에서 봤어.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냉간 시동을 확인하세요. 냉간 시동이 중요한 이유는 바이크가 예열이 됐을 때 웬만한 바이크는 다 시동이 잘 걸려요. 일반 시동이 걸린단 말이에요. 냉간 시동, 말 그대로 시동을 안 걸었었어. 엔진이 차가워. 이때 시동을 걸어서 시동이 한 번에 잘 걸리는지, 너무 힘겹게 걸리는지, 힘겹게 걸린다면 배터리가 수명이 다 됐는지, 아니면 발전기가 상태가 안 좋은지, 또 다른 곳에 점화 플러그나 점화 코일, 다른 곳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냉간 시동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냉간 시동을 걸었어요. 그러면 처음에 예열되기 위해서 처음에는 RPM이 높아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RPM이 쭉 떨어지면서 바이크마다 적당한 그 공회전 속도는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 1000rpm 정도에서 오르락 내리락 이 증상이 없어야 돼요. 예열이 된 상태에서는 RPM이 같은 속도로 유지가 돼줘야 됩니다. 이거 중요해요. 예열이 됐는데 시동 걸고 한 1분 정도 지났어요. 예열이 충분히 됐는데도 RPM이 오르락 내리락 요거 엔진 컨디션 안 좋은 겁니다. 시동을 걸어놨죠. 시동을 걸어놓은 상태에서 시동 끄지 말고 외부를 확인하세요. 여기서 시동 끄지 말란 이유는 엔진이 달아오를 대로 달아오르고 엔진 온도가 높아지면 냉각 팬이 돌아요. 순행식 엔진 기준입니다. 순행식 엔진은 냉각 팬이 돌아요. 냉각 팬이 100도씨 넘어서 일정 온도에 도달했을 때 냉각 팬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시동성까지는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외부를 살펴봐야 되겠죠. 외부. 이 바이크가 제자리 꽁이 있었는지, 슬립이 있었는지, 사고가 있었는지, 요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바이크가 좌측이든 우측이든 넘어졌다. 넘어졌을 때 가장 먼저 티가 나는 부분, 백미러, 핸들 끝부분, 그리고 스텝, 그리고 제 바이크처럼 이런 가드가 없다면 엔진의 이런 케이스 부분에 상처가 생깁니다. 말 그대로 무게중심이 틀려서 제자리 꿍, 제꿍이라고 하죠. 제꿍을 하게 되면 모래알갱이 찍힘 모양이 나와요. 저속 슬립, 슬린 자국이 살짝 보여요. 말 그대로 슬립. 하다가 넘어졌어. 슬립했어. 딱 갈린 모양이 나와요. 이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갈렸느냐, 살짝 긁혔느냐, 찍혔느냐, 이 차이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고가 났던 바이크라면 이 그냥 틀이 틀어져 있어요. 바이크를 정면에서 이렇게 봤을 때 이 바퀴와 헤드라이트 차체가 일직선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뒷부분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뒷바퀴와 테일라이트 그리고 차체를 일직선이 형성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바퀴와 차대가 이렇게 삐딱하게 되어 있는지 요 균형을 확인하셔야 돼요. 자, 요 정도까지 얼추 확인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소모품을 확인을 해야 되겠죠. 소모품 확인할 때 제일 흔한 증상, 중고바이크 관리가 안 돼 있으면 여기 서스펜션 요 자리에 오일이 묻어 나올 거예요. 요 자리에 누유가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서스펜션 좌측 우측 마찬가지예요. 요쪽도 누유가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 패드는 요 안쪽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서 브레이크 패드가 얼마나 남았는지, 브레이크 패드의 잔량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앞바퀴와 뒷바퀴, 뒤쪽도 브레이크 패드는 말 그대로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가진 않아요. 그 다음에 타이어의 마일리지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타이어 앞바퀴 뒷바퀴 타이어의 마일리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중고바이크 고를 때 산발이 이런 산발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사고가 나면 넘어지면서 바이크 핸들이 틀어져요. 쿵 하면서 큰 충격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때 요 바이크의 목 부분을 보세요. 목 부분을 보면 요런 턱이 있습니다. 이 턱이 핸들이 여기까지만 돌아가고 더 이상 돌아가지 않게 이렇게 마지막 턱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 턱이 금이 가 있거나 깨졌던 거를 붙여 놓은 흔적이 있다. 그거는 큰 충격을 한번 먹은 겁니다. 요렇게 사사로운 긁힘, 이 페인트 도장의 벗겨짐만 있다면 요거는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유턴하고 후진하고 하면서 핸들을 돌리다 보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허나 여기가 금이 가 있거나 깨진 거를 붙여놨다, 용접을 해놨다, 큰 충격을 분명히 한번 먹은 거예요. 요거 꼭 확인하셔야 돼요. 엔진을 확인해야 되겠죠. 엔진의 레플리카 바이크라면은, 레플리카나 투어러 바이크라면 하울이 있기 때문에 엔진의 누유를 확인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네이키드 바이크는 엔진이 보이죠. 엔진이 보이기 때문에 엔진 헤드 그리고 엔진 중간쯤, 블럭이에요. 엔진의 중간쯤 기름이 묻어있지 않은지 그걸 꼭 확인하세요. 확인하시고, 레플리카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카울이 있는 상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 엔진의 하부를 들여다보면 하부에 뭐가 있어요? 드레인 볼트가 있죠. 드레인 볼트에서 누유가 만약에 생긴다 그러면 정비불량이에요. 드레인 볼트가 망가졌든지 정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든지, 또는 위에서 생긴 누유가 타고 내려와서 드레인 볼트쯤에 오일이 많이 묻어 있든지, 엔진 하부 쪽에서 누유가 생겨서 엔진 하부에 오일이 묻어 있든지, 엔진 하부는 요 밑으로 들어가서 엔진 하부를 이렇게 확인합니다. 있든지, 엔진 하부는 요 밑으로 들어가서 엔진 하부를 이렇게 확인합니다. 엔진에 먼지때가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기름때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누유입니다. 누유. 요렇게 엔진까지 확인을 하세요. 자, 요렇게 외장을 살펴봤고 소모품을 살펴봤고 누유 상태를 확인을 했어요. 그렇다면 요즘 최신연식 바이크들은 문제될 게 없는데, 연식이 오래된 바이크는 꼭 확인해야 될 게 뭐였느냐? 서류와 차대번호를 대조해. 바이크 연식이 오래된 바이크는 꼭 확인해야 될 게 뭐 있느냐? 서류와 차대번호를 꼭 대조해 보세요. 연식이 오래된 화석 바이크 같은 경우는 서류에 나와 있는 차대번호와 실제 내 바이크의 차대번호가 다른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는 자동차
이륜차 환경검사 받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차량의 목 부분, 서스펜션 뒤에 숨어있는 이 목 부분에 보시면 차대 번호가 나와 있어요. 이 차대 번호와 그 사용 폐지 증명서나 신고 필증에 나와 있는 차대 번호, 요거를 꼭 대조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 정도면 일반인이 확인할 수 있는 건 다 확인이 됐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나머지는 이렇게 분해해서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요 정도 이제 마음에 들었어. 내가 생각했던 기준에 다 맞아. 구매할 수 있겠어. 그렇다면 시승을 해봐야 되겠죠. 이제 차주분과의 약속을 하고 돈을 일정 금액을 이렇게 지불을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허락을 받고 시승을 합니다. 시승을 할 때 시승하면서 확인해야 될 거, 기어가 1단, 2단, 3단, 4단, 5단, 6단 기어가 찰칵 단수별로 기어가 잘 들어가는지, 또 역으로 기어가 단수별로 기어가 잘 빠져지는지 그렇게 기어 들어가는 거 확인하시고요. 중립 들어가는 거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어도 잘 들어가고 중립도 잘 들어가. 브레이크의 응답성은 바이크의 특징이에요. 바이크마다 브레이크 성능이 다 다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프론트 브레이크, 리어 브레이크 반응을 하는지,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다 확인했어요. 시승을 하면서 확인해야 될 거, 기어가 제대로 들어가는지, 브레이크가 제대로 잡히는지, 그 다음에 털림, 쏠림 요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속도를 쫙 내고 핸들에서 손을 한번 살짝 떼보세요. 핸들이 부들부들 떨린다. 털림이에요. 바이크가 한쪽으로 우측이든 좌측이든 한쪽으로 쏠린다. 쏠림이에요. 이 증상은 타이어의 밸런스가 안 맞거나 타이어가 텀머머가 있거나 도로가 기울어져 있거나 여러가지 환경 요인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핸들에서 손을 놨을 때의 이 테스트를 한 2번, 3번 정도, 다른 구간에서 2번, 3번 정도 테스트를 했을 때 매번, 내가 봤을 땐 도로가 반듯하고 평평한 것 같은데 매번 쏠린다. 뭔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죠. 바이크의 고질병일 수도 있어요. 무조건 사고차라고 판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다른 사용자들, 다른 이 바이크, 똑같은 바이크의 다른 오너들이 나는 쏠림, 털림 이런 거 증상 없는데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차는 사고 이력이 있었던 바이크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요 정도만 알고 계셔도 중고 바이크를 고르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막상 바이크를 실제로 보면 이렇게 기억했던 게 다 까먹어요. 왜냐하면 바이크를 실물로 보는 순간 얼른 갖고 싶은 마음이 커지기 때문에 내가 미리 생각했던 것도 다 까먹게 되어 있습니다. 종이에 체크리스트 메모해놓고 하나하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 스위치 뭉치 전자장비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시동이 잘 걸리는지, 소모품 상태는 괜찮은지, 어디 기름 새는 곳이 없는지, 바이크가 사고 흔적이 없는지, 어디 삐딱하게 균형이 틀어져 있는 건 없는지. 왜냐하면 차주분들이 솔직하게 내 차는 사고 이력이 있었습니다, 사고가 있었고 이거 다 수리했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있지만 이거를 숨기고 판매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어야, 내가 내 스스로 확인을 해야 실패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자, 중고 바이크 고르는 방법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여러가지 방향은 더 있어요. 엔진의 소리도 들어볼 수 있는 거고, 이제 막상 진짜 시승을 했을 때 여러가지 그 감각들이 또 세부적으로 나뉩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 이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거는 초보분들, 바이크를 많이 접해보지 않으신 분들, 바이크를 고르는 요령, 어떤 거를 확인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영상입니다. 자, 바이크를 타시는데 항상 안전운전, 방어운전, 앞차와의 안전거리 유지, 그리고
바이크 라이더든 서로 경쟁하지 않고. 자, 바이크를 타시는데 항상 안전운전, 방어운전, 앞차와의 안전거리 유지, 그리고 자동차든 같은 바이크 라이더든 서로 경쟁하지 않기.